정책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라는 것은 2번 인과관계 규명 밑줄 거의 대부분 이제 확률의 원리를 따르고 있죠. 정책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자, 과정평가 밑줄. 과정평가는 집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집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전적 과정평가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합니다. 도중에 하니까 무슨 평가? 도중평가죠. 더 좋은 정책 집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니까 무슨 평가? 형성평가고 빠른 피드백 평가입니다. 요즘 락기나마 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라 했어요? 라면 끓이는 도중에 라면 맛을 보고 국물을 넣거나 양념을 넣거나 이렇게 하죠. 빠른 피드백 평가, 더 좋은 맛을 마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하죠. 형성평가 도중에 합니다. 자, 사후적인 과정평가는 집행이 뭐라고요? 집행이 완료되고 난 다음 협인집지, 협의의 과정평가는 인과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고 집행점검은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 협인집지, 다시 뭐라고요? 협인집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행점검을 집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 감시 여러가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로직 모델, 논리 모델이라고 하기 하죠. 총괄평가는 완료된 이후 밑줄 정책 효과, 다시 뭐라고요? 완료된 이후에 집행에 대해서 평가하면 무슨 평가? 과정평가죠. 완료된 이후에 정책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총괄평가입니다.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평가를 하는데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 과정의 평가하니까 이거는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사후적 과정평가죠. 그래서 뭐라고요? 협의의 과정평가는 무슨 경로? 인과 경로. 집행점검은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협인집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9번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안 본 게, 밑에 표 밑에 보면, 됐죠. 5번. 착수 직전 분석, 프론트 엔드 어널리시스는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으로, 사전적으로 총괄평가, 평가 기획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비 스크린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재평가는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제3자 별표, 메타평가, 평가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가한 데서 다시 평가하는 게 무슨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재평가, 평가종합, 메타평가는 됐죠. 제3자, 다시 누가 한다고요? 제3자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프로그램 논리 모형입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됐죠. 2번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인과구조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논리적 인과구조 밑줄. 그래서 3번 어떤 논리 인과구조를 보여주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됐죠. 집행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논리 모형은 무슨 평가? 과정평가. 다시 논리 모형 뭐라고요? 과정평가. 목표 모형은 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됐죠. 어떤 논리 모형은 집행 과정을 논리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집행 과정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상황에서, 투입에서, 활동에서, 산출에서,
성과까지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을 말합니다. 자,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평가의 절차. 자, 평가성 검토는 4개 별표 예비평가, 사전평가. 다시 뭐라고요? 평가성 사정,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사전평가는 평가의 소망성과 평가의 가치 또는 가능성, 평가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비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평가? 사전평가, 예비평가. 다시 뭐라고요? 사전평가, 예비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평가를 실시합니다. 본평가는 사업 모형을 판단하고 평가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자료 수집, 평가 결과를 제시하죠.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평가는 무슨 평가? 재평가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제3자. 다시 뭐라고요? 제3자. 됐습니다. 메타 분석은 분석의 분석이니까 기존에 분석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죠. 드디어 나왔네요. 타당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구통 내외. 가시죠. 구성, 통계, 내적, 외적. 순서죠. 구성 타당성이 없으면 통계 결론 의미가 없죠. 통계 결론 타당성이 의미가 없으면 내적 타당성도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구성 타당성. 이론적 구성 요소 밑줄. 때로는 추상 개념의 정확 측정 써보세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무슨 타당성? 구성 타당성이고 정책 실험, 정책 평가에서 필요한 이론적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실험에 필요한 처리는 정책을 말하죠. 결과 모집단, 실어집단, 통제집단을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했느냐 문제고, 통계 결론의 타당성은 됐습니다. 2번 정책 효과를 찾아내기 충분할 정도의 강력한 연구 설계. 됐습니다.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고요. 내적 타당성은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밑줄.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작위 배정이죠. 다시 무작위 배정, 무작위 랜덤 샘플링. 축조라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짝짓기 하는 것. 리플렉티브라는 것은 타임 시리즈,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 보통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은 통제 입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통제? 시계열 또는 재기적 통제를 합니다. 통계적 통제는 통이니까 통계기법. 포괄적 통제는 사회 표준, 피업이니까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는 지어시니까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의 가능성. 다시 뭐라고요? 일반화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넘어가시죠. 제3의 변수는 잘 알 거니까 넘어가고 10번이 가장 중요하죠. 됐습니다. 암기법이 뭐죠? 성역, 회상, 도, 척, 선, 오묘라 그랬죠? 자, 성숙, 자연적인 성장 밑줄, 역사, 외부 사건, 회귀인공. 극단치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죠? 극단적 측정치가 원래대로, 다시 극단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하고, 상실 요인은 이탈하는 거죠. 도구는 측정의 도구나 수단을 바꾸는 거죠. 측정 요인, 실험 요인,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측정에 익숙해지는 거죠. IQ 테스트에 익숙해지면서 점수 좋아지는 거. 선정 효과는 셀프 셀렉션이죠. 모방, 오염. 모방은 따라하는 것, 노출은 이전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외적 타당성. 대다수, 호반, 그림, 측정, 조작. 다시 뭐라고요? 대표성이 부족할 경우.
다수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의 여러 번의 실험 처리 밑줄 짝.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죠. 호손 이펙트는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죠. 인위적인 실험, 즉 실험실 실험이죠. 실험실 실험에서는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함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라 그러고, 크리밍 팩트는 됐습니다.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 실험 집단을 선정해서 미줄짝. 표본의 대표성으로 가면 외적 타당성 문제인데, 내가 바이아스 선발 요인이죠. 그러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측정이 피조사자의 실험 조작에 감각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시 측정되고 있음을 알면 그 결과가 또 왜곡되겠죠. 됐습니다. 내적 타당성 제거 방법 앞에 했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96페이지에 있는 실험 설계를 한다는 거죠.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못했어요. 준실험 설계는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밑줄,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실험이죠. 보통은 이제 짝짓기를 한다든지 시계열 설계를 한다든지 재기적 설계를 하죠. 회귀불륜 설계는 명백한 구분점을 두고 그 구분점 전에는 실험 집단, 구분점 후에는 통제 집단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진실험 설계 됐습니다.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 미술작, 솔로몬의 4집단 실험이 가장 대표적이죠. 동질적인 집단 또는 동질성이 확보된다. 동질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4번 표는 넘어가시고 15번 이것도 뭐 우리 봤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17번이 많이 나오죠. 복권, 다시 돈에 관련된 건 다 어디요? 기재부, 공공기관도 기재부, 보조사업도 기재부, 지방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지방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행안 맞죠? 책임운영기관도 이거는 조직이니까 행안 아시겠죠? 요 부분 차이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18번 별표, 이게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정보업무 평가법이 있습니다. 정보업무 평가법. 자, 일단은 국무총리 산하 밑줄 위원장이 몇 명? 작년에 나왔죠. 위원장이 몇 명? 2명입니다. 위원장이 2명이죠. 3년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평가계획. 위원장은 2명. 정보업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의 소속기관도, 다시 무슨 기관? 소속기관도 돼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정보업무 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왜요? 청주시의 소속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도 됩니다. 공공기관 시험 나왔어요.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 등을 평가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는 없어요. 공공기관은 좀 이따 보겠지만 경영평가에만 대상이 돼요. 다시 뭐라고요? 공공기관은 뭐의 대상이 된다고요?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다. 경영평가. 자, 민간위원 3분의 1로 자체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재평가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무총리가 재평가하고, 특정평가도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재평가와 특정평가는 누가 한다? 재평가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알았죠? 재평가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고, 이것도 나왔죠. 작년에.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별표,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의 주요시책, 하여튼 뭐 국가의 사무죠. 행정안전부 장관 밑줄 누가 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이 놓으면 무조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그랬습니다. 공공기관은 무슨 평가 한다고요? 경영평가. 공공기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평가가 없어요? 자체평가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평가가 없고 경영 평가를 합니다. 성과 관리는 있습니다.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 지표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정책 변동입니다. 혁신은 너무 쉽고요. 유지는 기본 성격 유지 밑줄, 정책 승계는 기본 성격 변화,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되는 거죠. 선형 승계는 기존 정책이 대체되고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것. 정책 통합 분할은 쉽죠. 부분 종결, 비선형적 성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ABCD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정책 유지는 뭐라고요? 기본 성격이 유지되지만 정책 승계는 기본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종결은 넘어가시고 작년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이죠.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이죠. 선도자는 아시죠? 저 같은 사람,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 초기 수용자는 자 신망받는 자 밑줄 여론 선도자입니다. 초기의 다수 이용자들은 변화에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많은 집단이죠. 후기 다수는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지체자는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죠. 됐습니다. 초기 수용자가 누구라고요?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초기 수용자가 된다. 100페이지는 위에 거는 필요 없고요. 4번이 가끔 나오죠. 자, 점정적 또 뭐라고요? 비점정적 수학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 수학 체정이죠. 다시 수학 체감이냐 수학 체감이냐 수학 체정이냐. 수학 체감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수학 체정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비점정적이란 말은 뭡니까? 급격한 변동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부정환류가 작동하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정적 변동이고 여기는 긍정환류입니다. 자기 광화가 작동하면 우리 비점정적 변동이 발생하는데 자기 광화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정적 변동이죠. 비단절적이고 여기는 단절. 자,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죠. 티핑 포인트는 뭐라고요? 임계점 내에서 계속 변화하면 점정적 변화인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티핑 포인트가 있으면 비점정적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바시어의 지지연합 모형은 10년 이상의 장기적 변동 밑줄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토론이 존재해야지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시고 홀의 패러다임 시프트 모양은 급격한 동그라미 무슨 변동? 급격한. 그러니까 사바시어 모양하고 홀 모양은 정반대죠. 그죠? 점진적인 정책 변동은 사바시어, 급격한 정책 변동은 홀 모양입니다. 무시아론이는 이익집단 위상 변동, 제도적 맥락과 문제 맥락이 있습니다.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킹던의 정책 그런 모양은 이걸 PSM이라고 하죠. 팔러스 스트림 모양. 우연적인 정책 변동, 문제 해결책 기회가 만났을 때 우연적인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책 학습은 수단적 학습은 진짜 정책 성공을 위해서 수단을 연구하는 거고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인 인식을 또는 사회적인 환기를 위한 학습이죠. 됐습니다.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학습이 되겠고요. 정치적 학습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 정치적 주장을 더 정교하기 위한 학습이죠. 예를 들면 거죠. 소주성은 편의점을 폭망시켰다. 무슨 학습이에요? 정치적 학습이죠. 다시 뭐라고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편의점이 폭망했더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정교하게 한 학습이죠.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학습입니다. 무슨 학습? 정치적 학습. 됐습니다.
자, 정책 평가에 관한과 정책 변동에 관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